여러분 교재는 111페이지고요. 네, 이번 시간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학습합니다. 국토계획법 마지막 파트가 됩니다. 111페이지예요. 111. 111페이지. 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기 진도를 준비하시면 돼요. 자, 펼쳐두시고, 네, 잠깐 앞을 봐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를 이제 공부를 할 줄로 그렇게 준비합니다. 하는데, 잠깐만 설명 좀 할게요. 제일 위에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에서 저희들 광역도시계획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맞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는 계획됩니다.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었어요. 도시군 계획. 진짜 이런 부분은 많이 반복하잖아요.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자,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인데, 그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어요. 그 3개가 떠오르시는 분은, 네, 그 3개가 안 떠오르면은, 국토계획법 다시 해요. 다시 하시라고. 그 상태로는 안 돼요. 다시 하시라고. 3개가 떠오르죠? 네. 캄캄하죠? 그러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설 연을 때 다시 국토계획법을 쭉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책정하시면 됩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되는 사업 3개. 책만 지지 말고요. 기반시설. 말만 하면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찾으려면 안 돼요. 기반시설이 뭐죠? 도로, 지하철, 학교, 공원, 녹지, 상하수도, 주차장 등이 기반시설이잖아. 이 기반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설치할 때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를 결정하면 공고합니까? 고시합니까? 고시. 다 배웠죠? 그때부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전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뭐죠? 기반시설이잖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이후에 이름이 뭐로 바뀌죠?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뭐로 바뀐다고 그랬죠? 지금 이 대답을 못 하신 분은 설 연휴 때 다시 국토계획법 들으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공부 그렇게 하면 곤란해져요. 네. 내년에 다시 해야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좀 과하게 말씀드려야 이제 설 연휴 때 다시 보지.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한강대교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학교를 짓고, 전부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시개발사업이 있어. 그렇죠.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40년, 50년 지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맞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은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까? 정비사업입니까? 정비사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올 때부터 외우라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하면은 몇 가지 사업이죠? 3가지. 이 3가지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그때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계획이니까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국토계획법 맞죠? 국토계획법을 이 시간에는 이 법이라고 하면 되죠? 이 법.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에는 첫 번째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 중에서 우리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질서를 공부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드린 거예요. 뿌리를. 그 족보를 잠깐 찾아본 거죠. 여기까지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토교육법 1주, 2주차 계속 반복해서 공부했던 부분이잖아. 그때도 필기하고 지금도 필기하면서 맨날 물어보면 모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일단은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흐름, 체계를 알아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번 했고요. 그러면은 저 좀 보세요. 기반시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다고 했죠? 금방? 도로 등 있잖아. 도로 등,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고척동에 야구, 돔, 경기장 이런 게 기반시설이라고. 지금 우리 교재 몇 페이지 하고 있죠? 111페이지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반칙. 맨날 자꾸 해서 뒤적거리고. 이런 된장. 자, 앞에 보라고. 자,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 기반시설이야. 이런 기반시설을 도시적과 군지역에 설치하려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설치를 결정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결정을 고시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뭐로 바뀐다고요? 도시, 군, 계획, 시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죠?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이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니까. 얘도 시험에 수차례 나왔다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죠? 소리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죠?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안 되면 10번 반복하시고 자꾸 반복하시라니까.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라. 서울에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공항을 만들고 평택에서 새로 항만을 건설하고 이것은 그 도시의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정비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봐요.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사업을 결정하면은 물어볼게요.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공항을 만드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국가 재정으로 하잖아. 그래서 사업 결정이 고시되면은 사업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내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재원을 조달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 맞죠? 내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 계획이 준비가 돼. 그것을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 계획. 예를 들면은 단계별 집행 계획 보여드립니다. 이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에요.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 고시되면은 그 사업 결정 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 계획이 있을 때 이것을 뭐라 그래요?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 건설할 때 이 구간은 1년 차에 재원을 조달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편입된 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된 수많은 땅과 건물이 있겠죠. 이 구역 안에. 그 땅과 건물을 고속도로 공사하려면 남의 땅에서 합니까? 수용해야 됩니까? 수용하고 보상을 하고 공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절차가 포함된 연차별 사업 계획이니까 이 구간은 1년 차에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 절차를 끝내고 공사할 거야. 이 구간은 2년 차에 그렇게 할 거야.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이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부터 몇 개월 내에 수립해야 됩니까?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결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되면은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 사업을 할 건지 구간별로 다 계획이 돼 있잖아. 이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할 자가 누구죠? 시행자잖아. 사업 시행자를 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관할국에서 서울시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법적으로 누가 시행하게 될까? 한강대교 건설 사업은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한강대교 건설 사업은 평택시장의 이름으로 할까요? 산청군수의 이름으로 할까요? 서울시장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어도 되잖아.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관할 자치단체장이 사업 시행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나가는 거라고. 시행자가 결정됐어. 사업 시행자로 결정되면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될까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 계획을 뭐라고 해요?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시행자로 정하여진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해요.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내가 작성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가 그래 당신이 작성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다고 인가를 하고 인가를 했음을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고시하는 거야.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한 거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인가 고시는 실시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공사 끝나면은 공사 완료 보고서 만들어서 뭘 받죠?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사업 절차가 마무리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시험 치려고. 시험 나오면 답 찾으려고. 일단은 맞죠? 여기서 사업을 할 때, 원활하게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 시행자에게 여기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땅과 건물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 수용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정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3, 4월 강의할 때 원활하게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으면 여기에 목차들이 뿅뿅뿅 이렇게 목차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혹시 2021년도에 학습을 공법을 공부하신 적이 있으면 원활하게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으면 이 목차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지 뭐. 이 목차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도 안 떠오르면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하나도 안 떠오르면은 뭔가가 좀 그죠? 그런 거죠. 나는 지난해 뭐 했을까? 그렇게 좀 반성하시고 목차가 떠올라야 돼 이렇게. 막 떠오르죠. 막 머릿속에 오죠. 스물스물 막 이렇게 막 떠오르죠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는 부분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청 운영이 한다고 그랬죠. 서울시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서울시장이 사업시행자 되고 평택에서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자는 평택시장이 사업시행자 되는데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단독으로 요것만 가지고 한 문제 나오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중요해, 여기도 중요해, 그리고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아니함. 대강 철저히 준비하면 돼요. 대강 철저히. 대충 철저히. 도시공개시설 사업 절차가 어떻게 쭉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펼쳐봤죠.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한번 볼까요?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언제까지 수립해야 되는지 뭐. 단계별 집행계획은 봐요. 여기까지는 몇 년? 3년.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으로 부르고 3년 이후에 시행해야 될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으로 부르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법적으로 몇 단계로 구분됩니까? 2단계.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다 교재 밑줄 거 드릴 테니까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대강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까? 대강 철저히 하면 돼요. 그냥. 대충 사업 결정해놓고 몇 년 내에 수립해야 되는지, 누가 수립하는지, 그리고 몇 단계로 구분되는지 이거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왜요? 단독으로 한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만들어지지는 거의 않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책장 넘겨주십시오. 112페이지 오십시오. 112페이지 오시니까 도시공개시설 사업 절차에서 사업이 결정고시 되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동그라미 하시고 수립근자 동그라미예요. 수립근자는 곧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수립근자는 곧 동그라미 하시고 이방권자와 동일 적으십시오. 이방권자와 동일. 이방권자와 동일 적어두죠. 그럼 끝났죠 뭐. 여러분 도시군 계획실 4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바로 결정됩니까? 입안하에 결정합니까? 입안하에. 그래서 사업을 입안한 자가 사업이 결정되면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시장, 구수까지 빨리 미줄 것이십시오. 이자가 원칙적 입안권자 아닙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할 시장구수대 입안을 했잖아요. 원칙적 입안권자니까 이들이 원칙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되는 거예요. 밑에다가 원칙적, 앞에 적어뒀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시장구수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지금도 미칠 거예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공시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줄 거예요. 밑에다가 수립 시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결정 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수립해야 됩니까? 3개월 내에 손떼죠. 대통령령이 정한바에 따라서 미칠 거예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 줄 것입니까? 밑에 적고 이게 뭐죠? 단계별 집행계획의 내용이래 내용.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죠?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야. 아까 제가 이렇게 했잖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결정 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매 연도별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는 거야. 근데요, 또 이렇게 나왔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그 인가구조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옮겼습니까? 엑소.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은 실시계획입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거 너무 은근히 어려운 거야.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죠?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인 거예요. 언제 수립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수립해야 되죠? 3개월 내에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내려오세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 왼쪽에 보면 나와 있죠. 왼쪽에 나와 있는데 필요 없는 거야. 외우면 안 돼요. 이런 거. 손대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아무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줄 거예요. 지금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줄 거예요. 의제가 뭐죠? 간주되는 거잖아. 다른 법률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몇 줄 거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이 아니고 몇 년? 2년 이내 동그라미.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원칙은 사업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3개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이 의제가 되는 경우에는 몇 년 내에 수립할 수 있다? 2년 내에 수립할 수 있다. 아시죠? 원칙은 사업결정고시로 3개월 내에 수립.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수립.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잖아. 예외 내려와, 예외. 국토교통 장관과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인 경우에는 입안권자가 국장 또는 도지사잖아. 그때는 누가 수립하죠? 국장 또는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줄에 밑줄 긋죠? 국장 또는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한다. 언제? 국장과 도지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했다면.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9번 내려와요. 단계별 집행계획 9번 동그라미.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단계로 구분되죠?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으로 구분해서 수립을 하되 지금도 줄 것입니다.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에 계속 줄 거죠.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몇 단계? 2단계 집행계획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끝. 열심히 해야 됩니까? 대충 철저히 해두면 됩니까? 그러니까 대충 철저히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갑니다. 113페이지 오시고요. 그게 됐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고시 하면은 사업결정고시도 3개월 내에
관할시청군청에서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공고되면은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실 사업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지하철 건설 사업은 누구 이름으로 하죠? 서울시장. 평택에서 도로를 건설한 사업은 누구 이름으로 하죠? 평택시장. 그래서 도시군 계획실 사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자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책 안 봐도 된다. 한번 봐요. 예외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다 줄거드릴 거예요. 한번 봐요. 여보세요. 서울. 여보세요. 광명. 서울시하고 광명시 관할구에 걸쳐서 지하철 건설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잖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쳐서 시행될 수도 있죠. 서울시 관할구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누구죠? 서울시장. 광명에서 누구죠? 광명시장.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광명시라고 서울시장이 옥상에 올라가서 맞짱 뜨고 이긴 사람이 사업 시행자 되라. 법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주먹의 세계도 아니고. 법을 만든 거야. 이때는 제일 좋은 게 뭐죠? 관계되는 시장소가 맞짱을 떠야 됩니까? 협의해야 됩니까? 협의해서 정하라는 거죠. 협의하여 지정하라는 거지. 협의해서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사업 시행자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정한다. 이 예월 일이 아니잖아 보니까 그죠? 몇 번 하면 공식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이야. 국가계획이 뭘까요? 관할 자치단체가 수립할까요?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계획이 국가계획이라. 그러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면 누가 사업 시행자 될까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사업 시행자 되는 거야. 만약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광역 도시 계획에 관련된 거야. 광역 도시 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관할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 되는 거야. 원칙은 관할 시청군청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관계된 시장소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국토부장이 사업 시행자 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 된다.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교재를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복잡합니까? 할만합니까? 별거이잖아요. 원칙은 관할 시장구소가 하는 게 원칙인데 걸치면은 관계된 시장구소 협의해서 정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국토부장이 사업 시행자 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관할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은 한번 외워도 2주 뒤에는 누구나 잊어버립니다. 대부분 잊어버려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2주 정도 지나면 외웠나 싶게 딱 사라진다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 그걸 인정 안 하잖아. 외웠는데 왜 돈 없으면 자꾸 잊어버리지. 그 다음에 왜 복습 안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잊어버린다니까. 2주 지나면 아롱해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다시 보는 싸움이지. 그러니까 성격 좀 잘 나오면은 모의고사 직전에 다시 한번 본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다시 한번 훑어보라니까. 그게 비법인 거야. 잘하는 사람의 비법은 자주 본다니까. 남몰래. 성적이 나와요. 자주 봐야 돼. 그러면은 한 곳을 오래 봐야 됩니까? 짧게 봐야 됩니까? 짧게 자주 보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라니까. 여러분은 길게 오래 보고 오랫동안 안 봐버리니까 오래 봐도 소용이 없는 거야. 오랫동안 안 보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죠? 짧게 자주 보는 거라니까. 보세요. 113페이지 큰 3번. 113페이지 큰 3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찾으셨습니까? 시행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시행자 크게 동그라미 하시고 읽어볼게요. 원칙. 줄것죠?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밑줄 것입시오. 이렇게 관할 시청군청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 동그라미 1번이 뭐죠? 원칙적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 시행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부터는 이제 원칙입니까? 예외가 됩니까? 예외.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만드세요. 동그라미 2번 이하는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딱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네. 예외. 예외.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죠?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쳐 시행될 때는 관계되는 시장공사가 뭐라고요? 협의하여 동그라미 줄 거죠? 이제 협의하여 시행할 자를 정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맞죠? 그 그림이 아까 이거잖아. 이거. 여기 서울, 여기 광명, 여기 지하철 이거잖아. 이거. 맞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치면 관할구에 걸친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공사 협의해서 정한다 이 말입니다. 막 죽을 만큼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 한 번 듣고 이해되는 부분이 쉬운 거라고. 그 다음 책자 넘겨요. 114페이지 보니까 예외적 사업시행자 나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에요. 뭐가 관련되죠?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거기 줄 거면 돼요. 그 뒤에는 안 꺼도 돼요.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밑줄 것이었습니까? 밑에 적으세요. 예를 들면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예를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은 기반시설 맞죠? 그럼 이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인천시장이 정책으로 이루어져 사업을 결정했을까요? 중앙정부가 국가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입니까? 중앙정부가 국가계획으로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니까 그 사업 시행자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공사의 의견을 직접 듣고 또 관계되는 시장공사의 의견을 듣고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됐습니까? 길잖아. 그 기억할 건 딱 하나만 자.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국장. 그거 기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긴 것을 짧게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되면 짧아진다니까. 도지사는 동그라미 도지사는 밑줄 긋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밑줄 긋습니까? 밑에 적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적으세요. GTX 건설 사업이잖아. GTX 건설 사업이에요. GTX가 뭐죠? 경기도 남부 평택에서부터 저기 서울 강남을 거쳐서 저 의정부까지 고속철도 건설하는 거 맞잖아. 그것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에요. 그 사업 시행자 누구죠? 경기도지사가 되는 거야.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 되고 GTX 건설 사업처럼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관할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 된다. 여기까지 복잡하지도 않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는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위가 뭐죠? 원칙은 관할 시장소가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가 시행자가 되는데 그 이외의 자는 그 뜻이야. 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그 뜻이야. 이해가 됐죠? 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줄 거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수로부터 시행자로 무엇을 받아? 지정을 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정을 받은 자도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 그렇죠? 동그라미 2번을 줄이면은 지정을 받은 자다. 지정을 받은 자. 지정을 받은 자도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거죠. 고객님들 보시오. 여러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관할 시청 근처에서 시장 군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맞죠?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관계되는 시장공사와 협의해서 정하는 거 맞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은 국장이 시행자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시행자는 도지사가 시행자 되죠. 여기에 지금 한 이 외의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수로부터 누가 되죠? 지정받은 자.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 시장수로부터 도시군 계획설 사업시행으로 지정받은 자. 지정을 받은 자도 사업시행자 되는 거야. 이 지정을 받는 자는 공공도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공공시행자도 지정받을 수도 있고 민간도 지정받을 수 있는 거야. 또 밑에 민간은 주로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 민간 법인, 즉 건설회사도 민간이잖아요. 민간 건설회사도 지정을 받은 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자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민간도 지정을 받아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여기 한번 봐요. 여기 잘 보세요. 공부할 때 잠깐만. 요게 본질이죠. 요게 본질이잖아. 이 민간이 사업 시행으로 지정받은 요건은 본질입니까? 객까지입니까? 객까지. 이 격까지를 뽑아서 외우는 거야. 이런 걸 뽑아서 외운다고. 그러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진짜 이런 거는 안 외워도 되는 거죠.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나오면은 그냥 간단히 한번 준비해 보든지. 이 본질을 하시고 객까지는 나중에 외우든지 말이야. 이게 정답으로 결정할 확률은 99% 없다는 거죠. 이런 거 수치 뽑아서도 외워요. 숫자만 뽑아서 외우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본질을 놓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객까지는 쳐다보면 되는 거죠. 본질 중심으로 하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한강대교 건설하고 고척동에 야구 동경기장 건설하고 인천공항 건설하고 GTX 건설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정비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원칙적으로 누가 사업 시행자가 되죠? 관할 지자체장. 관할 시장 구성의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라고. 두 개성의 시군에 걸치면 관계되는 시장으로서 협의해서 정하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국장.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도지사. 그 외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지정을 받은 자도 가능하잖아. 지정받으면 공공이 지정받아도 사업시행이 될 수도 있고 민간도 지정받으면 가능하죠. 그때 민간이 사업시행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민간도 지정받고 사업시행자 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완벽하게 했잖아. 자, 이렇게 이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은 나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리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효과인데 아직 이해를 할 단계가 아니에요. 기본 이론은. 한 바퀴 진도를 돌고 와서 들어야 되는 거야. 보세요. 115페이지. 115페이지 제일 위에. 실시계획 나와 있습니까? 실시계획 나와요. 그 위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3번에 분할 시행 나와 있습니까? 115페이지 맨 위에 3번, 양가로 3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분할 시행 동그라미. 이 목차를 외워야 돼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 대상 지역이나 사업 대상 시설을 두 개수로 분할해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일 마지막에 줄 거예요. 분할해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효율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면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 시행이 가능하다고 읽고 지나가면 돼요. 외울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 내려와요. 줄 것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시행자는 계속 줄 것죠. 대통령 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지면은 시행자는 무슨 계획을 작성해야 되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작성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들어온지 인가를 받고 그 인가 고시되면은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없어요. 아직까지 중요한 거 없고요. 자, 이렇게 책장 넘겨서 이제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여기 한번 봐주세요.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면은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뭘 하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원활하게 실시계획에 따라서 원활하게 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되어버려요.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제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 이 목차를 외워야 돼요. 목차. 내용은 중요한 건 딱 하나뿐이고 나머지 목차라고. 예를 들면 제처럼 이렇게 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면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관련 서류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등기, 등본 등 무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하면은 공시, 대통령 내용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시하면은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본다. 공시 송달.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되면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목차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에 세 개는 목차만 외우면 되는 거고 밑에 토지 등의 수용은 아주 중요한 거고 이렇게 돼요. 그럼 도시군 계획수사는 수업 준비 끝이에요. 분할 시행할 수 있다는 건 아까 체크해드렸고 같이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딱 중간에 양가로 6번 119페이지입니다. 119 119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페이지 119페이지 양괄호 6번 딱 중간에 있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조치 별표 관계 서류에 열람 줄 거예요. 읽어볼게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적 기관장에게 필요한 서류 또는 복사나 등본, 초본,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관련 서류, 사업 시행자는 관련 서류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등본, 초본, 무료 발급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류 송달, 뒤에다 가로 열고 공시, 송달, 가로 닫고 읽어볼게요. 기억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는데 이해관계에 대해 주소나 거소가 불명하면 서류를 보낼 수가 없잖아. 이때는 대통령 내용의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서류 송달에 가름하여 대신해서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시하면은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감지해 주는 거야. 책상 넘기죠? 책상 넘기죠? 그리고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위에다가 가로 열고 분할 시행 가능. 분할 시행 가능. 지금 아까 분할 시행할 수 있었죠? 분할 시행 가능. 분할 시행 가능.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별표 2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해놓고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를 들어주세요. 설명 들으세요. 자, 여러분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1년째 재원을 조달하고 보상 절차 끝내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수많은 땅과 건물이 있겠죠. 수용해야 될. 그러면 그 땅 주인들에게 당신의 땅이 당신의 건물이 수용 대상이라 통지서 보내야 되잖아. 근데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해. 그러면 수만 명의 땅 주인, 건물 주인 찾아다닐 수 있어? 없어? 시행자가? 없잖아. 그래서 신문에다가 대통령 내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시하는가 공시. 공시하면은 그 이해관계자의 서류를 보낸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신문에 보면은 분묘 개장 공고라고 신문에 나와요.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분묘가 있어. 묘지가 있어. 그 밀어버릴 수 없잖아. 주인에게 분묘 개장을 하겠다고 공고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공고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와서 이전 그 개장 분묘 이전 등등 협의를 해달라고 사무실에 와서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런데 주인이 그 기간 공고 기간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럼 고속도로 그 분묘 한기 몇 기 때문에 고속도로 국가 건설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분묘를 강제로 이장하고, 그죠? 이거를 다른 곳에 법적으로 모신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이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수용 대상이 될 땅이 있는데 주인이 통지서를 보낼 주소가 없으면은 신문에 공고하고 기간 지나면은 강제 수용하고 땅값은 법원에 공탁하고 공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서류, 그러면은 내 땅이 수용 대상인지 아닌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서류 봐야 되겠죠. 누구 땅이 수용 대상인지 사업시행자 봐야 되겠죠. 관련 서류 무료 열람할 수 있고, 주소가 거소가 불명확하면은 공시하면은 서류를 보낸 것으로 간주해주고, 사업에 필요한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면은 사업 구간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목차를 외우는 거야.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사업 시행에는 관련 서류 무료로 볼 수 있다. 주소나 거소가 불명하면은 공시 송달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토지 등을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지금도 이거 공부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토지 수용을 처음 배우거든요. 이제 이 부분 제대로 좀 해야 되니까 칠판 정리를 좀 하면서 토지 수용을 배우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지금? 120페이지. 120페이지에서 교재를 움직이지 마세요. 아이 손잡고 시장 갔는데 자꾸 애가 엄마 손 놓고 가버리는 거야. 신경 쓰이잖아.
나는 120페이지 설명하는데 자꾸 손 놓고 자기는 114페이지 뒤적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120페이지 앞에 보시고 토지 등의 수용. 쉽게 얘기해서 수용은 협의취득입니까? 강제취득입니까? 당신의 땅과 건물이 공익사업에 필요하니까 강제로 그 권리를 빼앗아 가겠어. 맞죠? 강제취득이야. 강제취득. 협의취득입니까? 강제로 취득하는 겁니까?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강제로 취득하고 정당한 대가를 보상합니다. 이게 수용이에요. 수용은 공짜로 빼앗아갑니까? 대가를 보상합니까? 정당한 대가를 보상하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공항을 만들고 항만을 건설하면은 타인의 땅과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를 수용 주체라고 해서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봐요. 아까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민간은 될 수 있어 없어? 아까 민간도 지정받으면 가능했죠. 그러면 민간 건설에서도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업 시행자,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수용은 강제로 빼앗아야 되니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어. 그 법이 공취법이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다시 할게요. 마음속으로 따라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뭐라 그래요? 공취법. 앞으로 우리끼리 공취법이라고 할까요? 1년 내내. 공취법이 뭐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준용해요. 그러면 잠깐.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이 법, 국토교육부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공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이 말이다. 이 준용이라. 됐죠? 앞으로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그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이 법, 국토교육부에서 직접 규정합니까? 공취법을 준용합니까? 공취법을 준용하라는 거지. 그 말은 이 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 이 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에 따라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공취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필기를 하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120페이지 제일 밑에 하셔도 좋고, 네, 120페이지 왼쪽에 필기해도 좋고, 뭐 빈 공간 많이 있죠. 왼쪽 빈 공간에 필기하시면 필기하세요. 나중에 수업 끝나고 갈 때 120페이지 펼쳐서 이거 필기 검사 받고 집에 가시면 돼요. 앞에서 제가 근총 차고 딱 지키고 있을 거예요. 네. 자, 필기를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잠깐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 적으세요. 공취법상 수용 요건. 공취법상 수용 요건 적으세요. 1번 공취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요건.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 공취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려면은 첫 번째,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적으세요.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대한민국에서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무슨 사업에 해당해야 되죠? 공익사업이 돼요.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 공익사업입니까? 조합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평택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필요하다고 주변의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잠깐만 재개발하면은 없던 도로가 신설되고 좁은 도로가 넓어지죠. 재개발 끝나고 가면은 그 동네에 없던 도서관이 생기죠. 공공주차장 들어오죠.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도 있죠. 공익사업 성격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재개발할 때는 땅과 건물을 재개발 조합이 강제 수용하고 보상하게 되는 거야.
근데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민간 택지를 개발하는 사람은 토지 수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전부 협의 취득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하철 만들고 공항을 만들고 항만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고 학교를 짓고 이런 것은 공익사업이잖아.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 공익사업일 거.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누구죠?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의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 국장의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 이 두 가지를 적으면 돼요. 국장의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 이것도 설명합니다. 사업 인정 고시가 뭐냐면은 잠깐만 국장의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 적었죠? 잠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업 인정 고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설명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맞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익사업 인정을 해줬다 이 말이라. 공익사업 인정을 말로 했습니까? 인정을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 관보에 고시했습니까? 공익사업 인정과 인정에 관한 고시를 한 거야. 대외적으로. 이를 사업인정고시라고 그래. 공익사업 인정과 그 고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디로부터? 국토교통부부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토지를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부터 공익사업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로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됩니까? 고시. 공익사업 인정과 그 고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사업인정고시라고 하는 거야.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인지 알겠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맞다고 인정을 하고 인정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고시한다 이 말. 이것을 사업인정고시라고 불러.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이 공익사업 인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원칙이라.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할 때 우리 주변에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당하시는 분 많이 생기잖아, 그죠? 이제 막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하거나 항만을 만들거나 지하철 건설하거나 학교 짓고 할 때 개인적으로 땅과 건물을 수용당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분들이 보통 이제 수용을 당하면은 보상금을 많이 받았다고 한 잔 사든가요? 보상금 적다고 투덜투덜 합니까? 막 자랑하면서 투덜투덜 하잖아. 아, 이번에 그 평택 항만건설 있잖아. 거기 나 땅 5,000평 수용당했는데, 아, 진짜 평당 1,200 하잖아. 평당 1,100만 원 수용당했다. 막 이러잖아. 불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랑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속 뒤집어지죠, 이제. 근데요, 진짜 여러분 땅이 평택 순환 지하철 건설 사업에 수용당, 이런 땅이 수용당했어요. 진짜로. 시가가 평당 1,000만 원짜리야. 그래서 보상금 준다고 평택시에 들어오래. 평택시에 갔어. 근데 평당 시가 1,000만 원짜리를 평당 500만 원씩 보상금 준대. 그걸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됩니까? 엎어버려야 됩니까? 엎지도 말고. 때는 이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보상금 결정은 다시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이것을 재결 신청이라고 그래. 재결 신청. 앞으로 수용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재판 신청해야 됩니까? 재결 신청해야 됩니까? 재결.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한 번 더 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재결 신청이라고 그래. 어디에 하느냐면은 토수위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토수위가 뭐죠? 토지 수용위원회. 평택시청에 가면 평택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있어. 그 토지 수용위원회에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재결 신청.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고 시청 책상 엎어버리고 안 되죠. 법원에 소송하고 안 됩니다. 일단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뭘 신청해야 됩니까? 재결 신청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재결 신청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재결 신청 기간 적어요. 이때 재결 신청 기간은 토지를 수용하려면 공익사업 인정받아야 되죠.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사업인정고시로부터 몇 년? 1년 이내.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재결 신청해야 된다. 그 말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은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돼도 법상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권리위에 잠자면은 보상받지 못하잖아. 이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1번과 2번이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 원칙을 말하는 원칙. 이 원칙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죠? 공지법을 주동합니다. 공지법을 주동할 때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 첫 번째,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받아야 되죠. 공익사업 인정받고 토지 수용하면 보상을 합니다.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재판 신청해야 됩니까? 엎어야 됩니까? 재결 신청해야 됩니까? 재결 신청. 재결 신청 어디 가서 해야 되죠?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특례가 허용돼. 이 시험 나와요, 이제. 특례. 그래서 거기 보세요. 120페이지 D극번에 특례 나와 있습니까? D극번에 발표하세요. D극번에 발표하시고 읽어볼게요. A번. 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해서는 이 법, 국토교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공지법을 준용한다. 앞으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합니까? 공지법을 준용한다. 이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B하고 C를 묶어요. B하고 C를 묶어서 앞에다가 공지법 준용상 특례입니다. 특례라고 적고 별표 2개 하시고 이해를 못하면 외우기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 안 하면은 네, 평택시청에 고발을 할 생각임. 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공지법을 준용할 때 B번 보세요. 공지법을 준용할 때 밑줄 거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동그라미. 근데 같은 법이 뭐죠? 공지법이잖아. 공지법상 줄 거요. 공익사업 인정과 그 고시가 이성서로 본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띄워둔 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 맞죠? 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봐요.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면은 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것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부터 공익사업 인정,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이성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그럼 봐요. 실시계획 인가 고시만 있으면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가 되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 인정을 따로 안 받아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걸 외워야 돼.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으로 어제 처리해 주는 거야. 그럼 따로 공익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실시계획 인가 고시만 있으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답 찾아요. 이제 문제 푸세요. 객관식.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사업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경우, 2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공고된 경우, 3번 사업 시행자를 정한 경우, 4번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경우, 5번 공사 착수 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4번이잖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만 있으면 이것을 국토교통부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또 국토교통부부터 토지 수용을 위해서 공익사업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공익사업 인정 안 받아도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또 시험이 이렇게 나오잖아.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때는 공지법상 국토교통부부터 공익사업 인정이 있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공익사업 인정 받을 필요 없죠? 무엇이 있으면 되죠?
실시교행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해 주는데 따로 공익사업 인정 받을 필요가 없잖아.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 외우면 안 돼. 도시공계획실 사업실체에서는 실시교행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한다. 국도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실 사업실체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공고된 경우 공익사업 인정으로 본다. OX, X. 단계별 집행계획이 공고되어야 됩니까? 실시교행가고시에서 됩니까? 실시교행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해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0페이지에서는 그 B번 하나 외우면 돼. 그리고 재결 신청 봐요. 재결 신청은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교육도 정한 줄 거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 기간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본래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 인정 받고 몇 년 안에 해야 됩니까? 공익사업 인정 고시가 있어도 1년 내에 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실체에서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 기간이 5년이면 5년 내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야. 만약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 기간이 3년이면 3년 내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실차까지 모두 마무리했고요. 좀 지루하셨을 것 같아. 근데 진도를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실차는 한번 시작하면 마무리까지 가야 돼요. 절차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교육법은 전부 이제 진도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도시개발법, 여러분이 좋아하는 두 번째 도시개발법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